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강신업 TV는 팩트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그에 근거해서 신랄한 논평을 여러분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강신업 TV 구독해 주시고 공유해 주시고 그리고 좋아요 눌러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께서 회원에 가입하시면 강신업 TV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끝내 검찰 사건이 완전 폐지됐습니다. 정말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자, 저들이 말이죠. 검찰 사건을 완전 폐지. 이 말은 이제 검사는 수사 못한다는 겁니다. 수사는 경찰만 할 수 있습니다. 중수청만 할 수 있습니다. 공소청만 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수사 못합니다. 이 말이 얼마나 위험한 말인가를 제가 지금부터 해드리겠습니다. 검사라는 제도는 프랑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왜 검사라는 제도를 만들었을까요? 바로 경찰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중국을 보십시오. 공안경찰 그런 식으로. 옛날에 히틀러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 경찰이라는 조직은 방대한 조직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경찰은 굉장히 많아요. 10만 명이 넘습니다. 자, 그 수많은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이 국민들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탄압한다고 할 때, 장난친다고 할 때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경찰이 그러니까 치안 유지도 하고 질서도 유지하고 국민들의 지팡이가 돼주고 그거는 물론 당연히 좋죠. 그러나 경찰들 중에서 나쁜 경찰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나쁜 경찰이 권력을 이용해서, 경찰은 권력 아닙니까? 수사권, 이 권력이란 말이야. 사람을 가둘 수도 있고 사람을 갖다가 또 체포할 수도 있고 뭐 압수수색을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분 집에 압수수색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파랗게 질려요. 수갑 갖고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파랗게 질려요 그냥. 그래서 이 경찰을 통제할 조직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바로 판사와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이 경찰을 하나의 통제 지휘하도록 한 거야. 그것이 검사 제도예요. 프랑스에서 검사라는 제도가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준사법기관이라고 그래. 판사와 같은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 우리는 사법고시가 이제 그 역할을 한 거죠. 지금 로스쿨이죠. 법을 잘 알고 그래서 경찰을 갖다가 지휘하면서 수사를 갖다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든 것이 검사예요. 그러면 지금 뭐가 달라졌습니까?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도 똑같아. 경찰이 만약에 저번에 장윤기 사건처럼 장난치면 어떡할 거야? 그걸 어떻게 통제할 겁니까? 통제를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기소권이 있지 않냐? 기소권 갖고 통제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완전히 경찰과 검찰이 분리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경찰이 수사해서 올리면 기소할지 말지만 정하는 거야. 이거 갖고 통제가 안 되지. 통제를 한다는 말은 지휘를 해가지고서 수사를 잘못했을 경우 이렇게 다시 하시오 라든지 이렇게 하시오. 또 수사를 엉터리라면 갖고 와. 그럼 내가 할게. 이래 이게 통제가 되는 거지. 어떻게 통제를 할 거야? 그래서 마지막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보안수사권. 보안수사권에도 있으면 경찰이 수사를 해왔는데 보니까 이거 이상해. 봐준 것 같고 뭔가 장난친 것 같아. 그러면 다시 해오시오. 이게 보안사건이잖아. 내가 하는 것도 아니야. 다시 하시오. 그러면 경찰이 다시 또 해야 될 거 아니야 어쨌든. 근데 그 다시 하시오라는 것도 다 뺏어버린 거야. 검찰은 수사도 못하고 경찰한테 다시 하시도 못하고 경찰이 한 게 좀 부족해. 그래서 조금만 더 하면 이거 기소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도 수사 못해. 그러면 기소하느냐 마느냐 이것만 하는 거야. 즉 검사가 뭐가 되는 거야? 판사가 똑같아지는 거야. 여러분 판사는 어디에 있어요? 항상 법원에 있죠. 법대에 앉아 있죠. 그럼 우리가 기록 갖다 주면은 이렇게 읽고서 판단만 하잖아. 판사가 밖으로 나오는 거 봤어요? 검사가 이제 똑같이 검찰청에만 앉아 있는 거야. 계속 앉아 있는 거야. 그러면 기록 갖다 주면 그 기록 읽어보고서 이거 기소해야 되겠네. 기소하지 말아야겠네. 근데 기록만 보고 어떻게 압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록하러 보는 거하고 실제 이렇게 듣는 거하고 다르잖아. 그러면 불러야 될 거 아니야. 원래는 불러가지고서 그 피의자를 불러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경찰에서 이렇게 당신이 진술을 했고 반대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신이 정말 사람 죽인 거 봤어? 당신 안 죽였는데 지금 죽였다고 허위로 지금 자백한 거 아니야? 당신 누구한테 협박받고 있는 거 아니야? 당신 누구한테 돈 받고 지금 이렇게 허위로 자백한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것도 못해. 왜 못하냐면 그게 바로 수사가 되기 때문에 못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법원은 말이죠. 자, 법원은 공개된 법정에서 피의자도 부르고 그다음에 또 증인도 나오고
피해자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판사가 기록만 보는 게 아니잖아. 증인 불러가지고 물어보고. 그러니까 판사는 기록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근데 검사는 그것도 없어. 검사가 증인 불러가지고 물어보고 검사가 피의자 다시 물어보고 피해자 물어보고 이걸 못한다니까. 그건 수사야 그게. 그러면 판사는 오히려 증인도 부르고 피해자도 부르고 가해자도 불러가지고 공개된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따져볼 수 있지만 검사는 그런 것도 못해 이제. 그럼 기록만 보고 경찰이 올린 사진만 보고 그걸 기소를 판단한다는 얘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경찰이 마음만 먹으면 다 뭉갤 수 있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장윤기 사건을 보세요. 저게 살인 사건이잖아. 살인은 감추지 못하니까 어떻게 한 거야? 살인은 감추지 못하니까 단순 살인으로 둔갑시킨 거잖아. 원래 강간 살인이잖아. 이거 형량에서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요. 이거는 단순 살인을 강간 살인으로 바꾼 거지만 어떤 게 가능한지 말씀드릴까요? 사람이 하나 죽었어. 시체가 발견됐어. 보니까 일주일 됐어. 근데 보니까 뭐 지문도 없고 뭐 왜 어떻게 죽었는지 몰라. 그럼 수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범인을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딱 해보니까 이 범인이 내가 아는 놈이네. 그럼 어떻게 할까? 오히려 경찰이 증거를 지워버려. 장윤기 사건이 그렇게 한 거잖아. 저 새끼를 봐주려고 경찰이 증거를 갖고 있으니까 경찰은 오히려 증거를 지워버리고 오히려 말이죠, 그냥 사건을 묻어버려. 그러면 살인 사건이 그냥 뭐 그때 일주일 전에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냥 못 잡았대? 그러면 검사가 예를 들어서 그 사건을 갖다가 딱 지휘권이 있고 내지는 수사권이 있으면 저거 이상한데? 야, 갖고 와봐. 내가 수사할게. 야, 경찰 너 이거 왜 수사 안 해? 그렇게 못해. 그러면 검사가 봐서 저거 이상해도 가만히 있어야 돼. 그냥 경찰이 올리면은 저 살인사건 기소. 경찰 안 올리면 없는 거야. 이게 엄청 무서운 거예요. 원래가 옛날에도 검사 갖고 있는 권한 중에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봐주는 권한이야. 못 본 척 하는 거야. 이게 제일 엄청난 권력인 거야. 원래가. 그래, 판사보다도 검사가 더 권력이 셌던 거예요. 옛날에도. 왜? 사건을 묻어버릴 수 있다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돈 있는 어떤 재벌이 있어. 재벌이 내가 뭐 10조가 있어. 예를 드는 겁니다. 근데 재벌 아들이 교통사고를 하고 사람을 죽였어. 그러면 10조 중에서 한 1,000원만 쓰겠다고 마음을 먹는다고 쳐봐. 1,000원만 쓰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이 사건을 묻겠어 안 묻겠어? 오히려 가짜로 어떤 놈을 갖다가 등장시킬 수도 있고, 야, 너 100만 줄 테니까 너 100억 줄 테니까 가방 좀 살고 나와. 교통사고니까 그래봤자 뭐 예를 들어서 한 1, 2년 살고 나오면 된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사건을 얼마든지 묻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경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찰도 사람이잖아요. 내가 경찰을 무조건 불신하는 게 아니에요. 경찰도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지금 굉장히 어렵고 뭐 지금 뭐 빚으로 뭐 그냥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생겼다고 쳐봅시다. 근데 이 사람이 수사권을 갖고 있어. 근데 딜이 들어왔어. 딜이 들어왔어. 이 사건 묻어주면 내가 100억 주겠어. 그러면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그전 같으면 안 흔들릴 수도 있어. 왜? 이거 묻었다가 검사한테 들키면 난리 나니까. 근데 지금은 내가 묻어버리면 검사한테 들킬 이유도 없어. 보안사건은 없으니까. 물론 나중에 누가 이제 뭐 꼬박아가지고서 너 다른 경찰이 뭐 수사를 하고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러나 유혹은 큰데 예를 들어서 돈이라든지 어떤 승질이라든지 어떤 유혹이 들어온다고 칩시다. 그런데 위험부담은 작다. 그러면 할까 안 할까요?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아니, 인간의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견제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검사만 잘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검사 개혁을 제가 가장 강조하고 검찰 개혁하자고 주장했던 사람이야. 검찰이 모든 걸 가져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견제가 필요하다는 거야. 검찰과 경찰이 서로 견제를 해야만, 그래야만 이게 되는데, 그럼 경찰은 누가 견제할 거야? 누가 감시할 거야? 그러면 경찰 부서에다가 이제 경찰을 감시하는 또 그런 뭐 감시 부서를 넣는다는 건데, 이게 같은 조직 속에서는 이게 감시가 잘 안 돼요. 견제가 잘 안 돼요. 그러면 경찰을 감시하는 새로운 조직을 하나 만들어야 돼. 그래가지고 감사원처럼 경찰 감시 하나의 그런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오로지 경찰만, 경찰이 수사할 때 딴짓하고 뭔가 비리 저지르고, 이걸 정말, 왜 방첩사가 뭐 하는 거야? 군대에서 간첩 잡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경찰 중에서 비리 경찰을 잡아내는 이런 조직을 하나 만들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정말 큰일 납니다. 이 검찰 보안 사건 폐지됐다는 것이 그 검찰의 수사권이 폐지됐다는 것이 보안 사건은 원래 따지지 말고 원래는 검찰이 수사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사권이 있어야 되는데 수사권도 없애버리고 보안 사건도 없애버리고 아무것도 검찰이 그냥 아무것도 수사권을 갖지 않았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정말 재앙과 같은 일인지를 정말 우리 국민들은 조금 있으면 알게 돼. 이건 결국 이재명 하나 구하자고 우리 국민 다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고요. 정말로 이제 각자 자기를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만약에 이상하잖아요. 그럼 바로 언론에다가 바로 알리고 유튜버한테도 바로 알리고 그래가지고 뭔가 내가 예를 들어서 경찰에서 수사를 받는데 내가 또 고소를 했는데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 계속 항의를 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그런 다음에도 이상하면 바로 언론에 알리고 유튜브에 알리고 그래가지고서 감시를 하지 않으면 그냥 눈 뜨고 코 베입니다. 강실업팀입니다.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